이것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인희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희생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나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제 남편이 아니면 제 아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럼 개인희생 신청이 어려운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희생에서 배우자의 재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정말 개인희생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희생을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지역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회생 법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는 회생 법원이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각 지방 법원에서 개인희생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생 법원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배우자 재산을 보는 관점이, 처리하는 방법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회생 법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 가치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이면 남편 재산이고 아내 명이면 아내 재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법적으로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아내의 재산이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명의신탁이라고 불리는 경우인데 이건 실제로는 남편 돈의 남편 재산이지만 아내의 이름을 빌려서 재산을 만들어 놓은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아내 통장으로 매달 사업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아내 명의만 빌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의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배우자의 통장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진 않으니까 실제로는 이런 식의 의심을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어떨까요? 여기서 완전히 반대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50%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그 재산의 형성에 나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면 빼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억울한 게 똑같은 상황인데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개인희생 신청자분의 배우자가 그 배우자 명의의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1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 재산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하지만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지역에서는 아파트 시가 2억 중에서 담보대출을 1억을 뺀 순자산 1억 원에 50%인 5천만 원을 이 개인희생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요. 그럼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지방법원들이 자주 사용한 용어가 기여도라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 법원에서 말하는 기여도라는 건 당신이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얼마나 돈을 보탰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좀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이 돈을 벌어서 아내 명의로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여도가 있다고 보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언제 그 재산을 형성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수입도 안정적일 때 아내 명의로 집을 사준 거라면 이거는 정상적인 증여라고 봐야 해요. 하지만 이미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내 명의로 본인의 재산을 옮긴 거라면 이거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인권이라는 건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무실에서 이런 복잡한 법리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배우자 재산이 있으면 어렵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인희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희생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배우자 재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거의 없어요. 지방법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제대로 다투면 배우자의 재산 반영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겠죠. 법원에서 부당한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그걸 제대로 반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법원이 시키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실제로 지방법원에서 배우자 재산 반영을 하라고 하는 것을 막아낸 사례들이 여러 건 있어요. 핵심은 해당 배우자의 재산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형성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배우자 재산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무실마다 설명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 3-4곳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